네,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실 때인데요. 여러분도 진짜 또 섭섭한 거 있네. 아니 나 머리 깎은 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지금 내 이 잠옷 같은 이 옷 이거에만 지금 관심 가질 거예요? 오랜만에 머리 깎았잖소. 그럼 여러분도 뭐 이쁘다, 뭐 깔끔하다, 아니 뭐 이건 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등 이런 뭐 반응을 좀 해야지. 어떻게 머리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옷 어디서 샀냐? 테무지 당연히 테무에서 샀죠. 요거 근데 이 옷이 이렇게 한 벌이에요 위아래로. 어때요? 한 벌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야 저도 이렇게 이런 비주얼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클릭할 때만 해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받아보니까 와 진짜 위아래 한 벌은 못 입겠더라고. 와 이게 그 너무 사이즈가 또 거기가 작은 데가 많아갖고 이게 5X라지예요. 그랬더니 옷이 거의 뭐 잠옷처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헤어는 좀 자르시니까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길 때는 더 멋있었고요. 길 때가 더 뭐 있어요? 네. 지금은 깔끔하고 젊어 보이시고. 옷은 이렇게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싸 보이는데 워낙 피지컬이 좋으시니까 방송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직접 보면 진짜 별론데 방송은 그나마 좀 낫군요. 네. 카메라는 하면 뭐 옷감 질 같은 건 안 보이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하루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FMC 회의록 발표가 있었고 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FMC 회의록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요. 예. 매파적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지금의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원하는 정도의 물가의 둔화의 시그널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국채 국제 수익률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 중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악재적이게. 근데 그런 와중에 영국이 CPI 발표를 했는데 예상 컨센서스가 2.1%인데 2.3%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지금 ECB나 뭐 캐나다 이런 쪽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그래서 금리나 6월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영국도 만약에 더 많이 떨어졌다면 또는 컨센서스와 부합했다면 그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고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조금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장 막판에 반등하는 정도의 반영이 됐고 본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라고 볼까요? 그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컨센서스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발표가 됐죠. 네.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도 나오기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좀 전에 보면은 한 5에서 6% 수준의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내용으로 따라서 엔비디아 관련주나 또는 반도체 주라고 한다면 TSMC, AMD, 마이크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시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은 저 오늘 뉴스에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좀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들에서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매출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427%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짓고 있고 데이터 센터 향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력
전력 기기들이 오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걸 지금 증명해 보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10대 1 주식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6월 7일인가? 뭐 그렇죠. 6월 달이죠. 근데 주식 분할하면은 뭐 $1,000면 이제 $100 10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과거에 장기 성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로를 지금 밟아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분기 배당 확대됐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1,000잖아요. 근데 배당이 뭐 0.1달러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이 아주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 굉장히 확대된 부분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기업은 우리 맨날 밸류업 얘기하면서 배당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업 얘기하면은 이 엔비디아는 밸류업을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BR 높죠, PER 높죠, 배당 낮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 한 축이고 그것만 아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한 주식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것들은 뭐 테슬라가 좀 빠진 부분은 유럽에서 매출이 좀 하향했다는 거. 지금 뭐 전기차 쪽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제는 6% 급등했다. 오늘 3.4% 하락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도 하단에서 자꾸 상대적으로 테슬라 약했잖아요. 하단에서 등락폭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사려는 사람도 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오면 또 매도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록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마지막에 엔비디아 영향 받으면서 반등을 했고 그 반등은 본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서는 거기에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것 같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관심은 엔비디아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엔비디아 영향 워낙 많이 받으니까 어제도 긴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 영향 우리 그 테슬라 말이 오를 때 맨날 테슬라만 얘기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가 또 우리나라 시장 좌우했잖아요. 2차 전지주. 그럼요. 예. 그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인 겁니다. 다음은 뭘 내나?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다음은 고민하면서. 예?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하는 개념이니까 로봇.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AI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성장의 초입에 있다. 전선왕 CEO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그 뉴스를 가져왔는데 그 재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만약에 초입의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초입에는 하드웨어가 항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 진짜 큰 수익을 내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 예전에 우리 IT 보세요. IT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IT 혁명이 생기고 그리고 버블 붕괴가 생겼을 때 1990년도 말이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렇죠.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 거래하잖아요. 이게 1998년도에 생겼어요. 맞아요. 1998년대 그때예요. IT 때 시대예요. 그전에는 온라인 거래라는 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생겨서 버블 붕괴가 생기고 IT라는 새로운 혁명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이폰, 애플을 만들고 아마존을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런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그 온라인 기술이, 저 인터넷 기술이. 똑같이 지금 AI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이루는 산업들이 생기겠죠. 서비스. 길게 본다면 그렇게 좀 봐야겠죠. 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편적인 생각 중에서 제 생각을 그냥 일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주인공이었죠? 예, 어제 우리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 괜찮았고 이게 빨간 글씨로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가 올랐는데요. 전체 지수는 약보합이었고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였어요. 그런데
후장 들어서 선물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등락 보이면서 그나마 보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저께 매수가 2,900억이지 않습니까? 어제 현대차를 2,300억 샀고요. SK 하이닉스를 2,500억 샀어요. 두 종목을 5천억 샀습니다. 두 종목.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 세 종목이 오른 얘기들을 좀 이렇게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이 12단위로 얘기하는 수율이 80%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그냥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뉴스는 뭐냐면요. SK 하이닉스가 HBM3 수율 80%에 근접했다라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누가 했냐? SK 하이닉스의 수율 담당 임원이 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서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50% 이상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은 이 수율은요. 대회비예요, 대회비. 수율 몇 영업 프로 비밀. 나왔다. 그렇겠네.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걸 공개한 거잖아요. 이걸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개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네. 이런 거예요. 그 타이밍이 삼성의 반도체 수장을 교체한 타이밍이잖아요.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했죠.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HBM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과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는 삼성이 추격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추격 속도에 우리 못 따라와 차별화를 어필하는 보도가 아니었냐, 인터뷰가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맨날 그랬던 초격차를 이제 SK가 HBM에 있어서는 삼성과 초격차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SK 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을 해서 3%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주인공은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현대차가요 어제 9.5% 올랐는데 현대차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신고도 많이 나와야죠. 중소형주는 나왔는데 많이 네. 대형주에도 좀 많이 나와서 나와야죠. 아니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이네요 거의? 네, 20만 원입니다 거의. 19만 7,700원.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25, 26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올랐대? 계속 조금씩 올랐어요. 우리가 미국처럼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시장이 화끈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고요. 현대차도 그냥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했지만 현대차가 올해 1월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 직전에 있잖아요. 네. 발표 직전에 17만 원인가 10만 원대 있었어요. 이게. 그때 레벨업 되면서 한번 팍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랬다가 처음으로 어저께 급등을 한 겁니다. 야. 기아도 한 4% 올랐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그래서 어제 오르면서 시가총액 4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 4위가 됐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오른 이유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 현대차가 오른 거는 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중국 자동차에 관세 폭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 연합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유럽산 그리고 미국산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서 임시 관세율을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형 배기량? 큰 대형 큰 차에 대해서 임시 관세율을 올릴 거다. 임시적으로 올릴 거다 관세율을. 네.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 뭐 자동차를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많죠. 그죠? 유럽 차는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 그렇죠. 어제 그래서 유럽 빠졌거든요. 유럽에 자동차가 빠졌어요. 자동차 수들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네. 왜냐면 유럽은 중국의 상해 많이 가보셨어요? 상해 가면 다 벤츠예요. 벤츠입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중국은 부자들은 굉장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상대적 수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미국의 수소 사용차 사업 확대 발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 수소 관련주들이 막 떴군요. 예. 두산 퓨얼셀 뭐 이런데.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퀘스천 마크 질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가 나온 것 때문에 관세 중국이 보복 관세하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10%까지 이 대형주를 시가총액 4위로 올릴 만한 뉴스야? 아니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게 지금 시장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음. 지금 시장이 지금 위쪽으로 바라보는 쪽도 있고 뭔가 사고 싶은 돈들도 있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이 없어. 전체적으로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있으나 자신은 없는 상황. 예, 여기에서 누가 불만 지치고. 살짝 붙여주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시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가만히 보세요. 외국인들 보면은 그냥 느닷없이 현대차,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5천 원 딱 샀잖아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패시브 자국일 때 쭉 뿌려서 샀을 텐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차 지금 말씀드린 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테마도 한꺼번에 같이 올랐고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태양광 풍력 원재료가 또 같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신재생산이 같이 올랐거든요. 요거는 퍼스트솔라가 지금 오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퍼스트솔라, 올랐냐? 네. 이게 왜 올랐냐를 또 뉴스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유럽연합이 가스 및 수소 시장 패키지를 승인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패키징이 뭐예요? 요 읽어드릴게요. 네.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와 수소에 관한 공통 내부 규칙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규칙을 제시해서 전용 수소 인프라를 포함한 미래 수소 시장 개발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결국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가스, 특히 수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 위에 현대차의 미국 수소 사용자 사업 확대가 있죠. 그리고 요 발표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럽이 계속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반도체 바이오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그러다 요즘에 화장품 얘기하고 전압기 얘기하다가 이제 수소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쫙 갔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의 시장 성향인가요? 아, 대기 자금 많고 누가 탁 불만 붙여주면 확 댕길 건데.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소차 수소 연료 종목도를 안 가져왔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 누가 불 좀 안 붙이나? 예? 2차 전지 누가 불 좀 안 붙이나요? 2차 전지는 앞에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가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 터닝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램 가격이 터닝하기 위해서 수요의 데이터 센터는 어디서 받아가 PC 산업이 좋아지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쪽도 바라보시는 분들은 하반기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요? 하반기 또 새로운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인도에 기가팩토리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뉴스를 계속 찾아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시장 정리를 하면 뭐 어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장 후반에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급등시키고 그 재료운 이유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약밥 수준에 마감을 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금통이 열립니다. 동결하겠죠. 우리나라 금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말하면서 맨날 미국은 막 한 페이지 전체 얘기하고 막 한 잠 얘기하고 22 얘기도 얘기하고 BOJ 회의도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요 단어는 뭐 썸이니까 뭐 두세 달 정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석 아무것도 안 해. 동결하겠죠. 뭐 이렇게. 또는 뭐 인상해도 우리 인상하겠죠. 예,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금통이 있고요. 근데 금통이 코멘트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코멘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코멘트하는 부분들이 시장을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은 좀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전일 시황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뭐 지금의 분위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느낌에 지금 시장이 미국 대선 영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점차로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대중국 폭탄 관세 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네네. 관세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수소 분야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신재생 한다는 것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에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대선 시장 영향권으로 시장이 확실히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섹터별로 반영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네.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네. 하나는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했으니까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기적으로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는데 아까 질문을 딱 타이밍이 되게 센스 있으세요. 제가요? 정프로님이 요걸 질문하신 거잖아요. 제가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영향을 받는데 중기적으로는 네.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빅테크에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여기 써왔는데 제가 그냥 써왔는데 아, 딱 거기에 찝어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스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뉴스에 의해서 테마,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시장에 있다. 오늘은 뭐 당연히 반도체 영향을 받겠죠. 그 영향이 SK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고 네. HBM 관련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관심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지금 기사 신문 기사 어떻게 나오냐면요. 경제지에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발목까지 잡아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시청이 또 워낙 크긴 하니까. 어떻게 될지 봐도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황하면서 1번, 2번, 3번 누수를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4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 사람들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원전 시설을 견학한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일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일정들을요. 우리 시장 되게 예민합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런 일정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 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LG 이노텍과 현대모비스가 라이다 공동 개발한다라는 뉴스들은 간혹 있었는데 네. 공동 출원 특허 3건을 공개했습니다. 라이다 관련해서. 이 라이다는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한때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고 이게 미래 산업의 미래 기술이라면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쑥 들어갔었거든요. 왜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테슬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테슬라가 우리 라이다 안 해. 카메라만 있으면 돼. 센서로 다 끝낼 거야.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의 라이다에서 검색어에서 보시면요. 테슬라가 드디어 라이다를 해야겠다라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라이다는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은 또 다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면 이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은 정부님도 이거 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에 어떤 건 이슈가 되느냐 아니면 당장에 이슈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되느냐 이게 찍히느냐 기업에 예.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존재해 있어요. 미래 기술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테슬라에서도 이런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이거 중국은 훨씬 더 빨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말에 고정형 라이다 신제품을 양산한다는 양산 계획이라는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이게 뭔지 또 찾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은 아주 심플한 문제 요거 하나만 일단 넘어도 전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도로가 예. 날씨에 따라서 예.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차선이. 네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카메라로 차선 인식해서 이제 쭉 차선 따라 달리는데 그렇죠. 뭐 눈이 와서 덮였든 뭐 낙엽이 너무 많아서 뭐 예. 도로가 덮였든 여튼 차선이 안 보일 때잖아요. 예. 예. 이것만 잘 해결해도 저는 아니면 아예 그냥 도로에 뭐 스마트 뭐 도로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쌍방향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성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음.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마세요 하면 그건 자율주행 아마 그 사람들이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도 그냥 막 에이, 맡겨놓고 운전한 이러다가 이제 사고 크게 나고 하면 네. 이제 뭐 빵 터지겠죠.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정도만 코멘트를 드리고요. 뭐 그쪽에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전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끊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연산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를 얘가 계속 읽어내면서 그거를 얘가 계속 뭐랄까요 연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반도체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AI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통신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데이터가 쌓여서 있는 엣지 컴퓨터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자율주행이 데이터 센터 갔다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화하는 게 결국은 다 그쪽을 되게 향해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완성이 되고 막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런 길은 되겠죠. 지금 뭐 미국의 일부 캘리포니아나 어디나 중국의 일부 도로는 거기는 자율주행에 맞게 도로를 스마트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뭐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는 꽤 많은 시간 동안 꽤 많은 기술과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이제 실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젠슨항의 CEO의 코멘트 요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제품 블랙웰 있잖아요. 이게 나온다고 기존 제품 덜 팔리지 않는다. 엄청난 수요가 대기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네.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블랙웰 신제품은 2분기에 출시해서 3분기에 본격적 판매가 될 것 같다. 이 블랙웰을 달라고 하는 수요처가 줄 서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테슬라 다 줄 서 있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공자님 잠깐 얘기하시던데 소버린 AI가 작년에 매출이 제로였는데 올해는 수십억 불이 될 것 같다. 네. 소버린 AI는 이제 괄호는 젠슨왕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제가 가끔 괄호로 적어옵니다. 괄호로 적어오는군요.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역량, 즉 주요 국가별 AI 생산 역량을 소버린 AI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국에서 소버린 AI에 지금 투자하고 여기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소버린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이 없었는데 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요걸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잘 모르는 측에서 이제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 그래서 추론의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일축해 버렸습니다. 아, 연산을 빠르게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이제 추론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나 그거는 이거 모르고 하는 얘기다. 어쨌든 결국은 연산의 작용, 연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추론도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뭐 추론용 무슨 컴퓨터나 PC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 뒷얘기,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 과정이 있고 나서 글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야라고 설명한 건지까지는 안 나왔고요. 근데 지금 추론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이렇게 들었고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지 마. 엄청나.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침에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침에는 여기까지뿐이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이 뒷 얘기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관련 뉴스들까지 접해봤고요. 오늘도 목요일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